됐어요. 네. 네. 곡들이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지훈 씨랑 잘 어울리고 작곡가들 존경하게 됐다니까요. 야, 이건 정말 대단한데? 예, 곡들이 조금 뭔가 대중적이면서도 굉장히 신선하고 어떤 가수의 어떤 색깔을 굉장히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곡들을 써줘가지고 인디인지 대중음악인지의 경계가 좀 모호하고 이게 예술적이면서도 대중성이 있는 그런 곡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정말 명반이 되겠구나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정규 앨범 10집을 만들면서 함께 해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.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곡을 만들고 앨범을 만들 때 좀 그 부분에 굉장히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심혈을 기울이는데요. 이번 이제 10집 앨범에 한 곡을 제외한 전체 곡을 또 오케스트라 편곡을 맡아주셨던 김건 씨를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음악 하고 있고요. 학교에서도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또 뭐 집에서는 가장이고 그렇습니다. 김건 씨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뉴욕에서도 이제 뮤지컬도 오랫동안 작업도 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는 이렇게 대중음악 일도 하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시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일이 좀 보람 있으시고 좀 재미있으신가요? 잘 맞으시나요? 네. 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로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저의 지금 본업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네네.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 이제 본업이고요. 또 뭐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또 교직에 있는 분들도 연구를 또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음악가로서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가요에서는 이제 스트링 편곡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. 현악기가 이제 저의 주된 분야이기 때문에 현악기의 어떤 풍부한 어떤 표현, 어떤 가수들이 좀 더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저도 이제 제가 데뷔한 지 한 지금 24년인가 5년인가 됐는데요. 네. 이렇게 스트링 편곡자를 이제 가요에서 이렇게 보면은 손에 꼽혔던 것 같아요. 별로 이렇게 막 많은 분이 있는 건 아니고.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또 양성이 되고 또 워낙 그 분야 그 시장 자체가 좀 커져가지고요. 그리고 요즘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신인들이 많이 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이제 요새 이제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요. 실제 악기 녹음을 하지 않아도 가상악기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사운드를 구현해서 곡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.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다른 악기들은 그래도 많이 이제 잘 구분이 안 가는 뭐 이런 정도로 되게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 오케스트라만큼은 뭔가 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좀 실제 악기 녹음을 해야 뭔가 그런 또 뭔가 그 연주에 그 혼이 담기는 그런 또 풍부한 사운드를 담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
김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가상악기와 또 실제 악기를 녹음하는 하게 되는 그런 뭐 차이나 뭐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그 가상악기라는 게 원래 이제 실제 연주자의 연주를 이렇게 샘플링 방식으로 녹음을 해서 네. 그걸 이렇게 조합해서 실시간으로 다른 음도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술인데, 그 노래만 해도 요즘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거든요, 가창을.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인간의 어떤 섬세한 감정이라든가 그러니까요. 네. 어떤 그 연속성을 가지는 그 수많은 정보들, 노래만 해도 멜로디는 그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몇 가지 정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근데 그걸 가수가 어떻게 어떤 호흡으로 어떤 감정으로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경험을 줄 수 너무 있거든요.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가상악기도 이게 음악을 표현하는데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이렇게 음악을 스케치하고 나중에 조금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좀 보정하고 거기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를 다 가상악기만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음악의 그 근본적인 감정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근데 특정 장르에서 예를 들어 빠른 장르라든가 뭐 어떤 이렇게 어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? 어떤 짧고 강한 사운드가 필요한 경우는 가상악기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. 네. 뭔가 정교한 사운드를 낼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그 조금 더 뭔가 섬세하고 어떤 그 세밀한 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가상악기 반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사람이 하는 거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네. 생각합니다.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그러면은 이제 저의 이제 10집 앨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. 이번 저의 이제 10집 앨범에 또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제 40인조와의 그 작업이 좀 많았어요. 거의 이제 많은 곡들이 그분들과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사운드가 담겨질지 너무 막 기대가 되고 설레었었는데요. 정말 그 영상을 통해서 실제 가지 않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줌으로 실제 부다페스트 그 헝가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놀랍기도 했고 또 그 뭔가 공간감과 그 분들의 연주가 정말 너무 이제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는데요.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? 한국에서 작업을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하시는 것과 또 부다페스트 이렇게 어떤 그 영상을 통해 작업하시는 그 차이나 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네, 한국에서는 그 스튜디오에 공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명이 동시에 연주하기 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정도의 녹음을 할 공간이 잘 없는 거죠, 한국은요. 네, 일단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소규모 인원이 그 여러 번 이렇게 덧입히는 방식으로 이제 오버더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더빙 방식으로 녹음을 하면 굉장히 좀 정교하고 깔끔한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장점인데 아무래도 그런 그 풍부한 소규모의 인원이 그렇게 여러 번 덧입힌다고 해서 그렇게 풍부한 사운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또 한 특정 연주자들이 여러 곡을 다 녹음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사운드나 저 사운드나 다 좀 비슷한 면좀 있고 조금 좀 다양성 면에서 사운드의 다양성과 어떤 표현력 면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요.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외국에는 제가 뭐 외국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좀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공간, 뭐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미국, 뭐 영국, 뭐 지금 같은 동유럽, 그래서 그런 거를 음악가들은 꾸준히 이제 탐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그 저희가 줌으로 화면으로 했는데 네. 제가 좀 일찍 들어갔다가 네.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서 제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. 아,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.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막 버벅이 있는데 아니, 제가 그래서 왜 나한테 말을 걸지? 저는 이제 조용히 이제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좀 일찍 들어가서 있었더니 네. 헤이 박지윤 그러면서 네. 막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네. 그래서 제가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꾸준히 지금 1년 동안 계속 네. 작업을 해서 이제 그분도 박지윤이 누군가 이제 네. 근데 교수님 너무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네. 녹음이 다 잘 마무리됐어요. 막 너무 빨리 끝난 곡도 있었잖아요. 저희. 네, 네, 네. 근데 좀 단점도 있습니다. 그게 네. 뭐 좀 제한된 시간이고 또 그분들의 감성이 아무래도 동유럽 감성이어가지고 다행히 이번 지우 씨 앨범에는 대부분의 곡들이 잘 어울렸는데 어떤 한 곡은 이거는 그 진행이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오히려 주장을 해서 네, 맞습니다. 이거는 네, 한국 네. 사람들 연주를 해야 된다. 이거 한국 네. 감성으로 또 뭔가 곡이 조금 더 화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렇다면 이거는 한국에서 녹음을 해야 우리가 일정 완성도를 갖춘 앨범이 나올 수 있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순간시곡은 네. 또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죠. 네. 네. 근데 뭔가 중간에 같이 수정을 요청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네, 그죠? 화면으로 맞아요. 하다 보니까. 근데 네. 한국의 연주자분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여러 번 같이 이렇게 가주시니까 그게 또 되게 네. 감사하더라고요. 일단 한국 사람들은 텐션이 높거든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서로의 긴장감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 모두가 초집중을 해가지고 네.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죠. 네, 그냥 뭐 음악을 거의 짜깁기 하듯이 착착착착 찍어가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거기서 좀 호흡이 길고 아무래도 네. 한번 쭉 하고 다시 한번 또 어디서 쭉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30분이 지나 있는 그런 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양쪽의 장단점을 알고 계시니까 뭔가 편곡하는 하실 때 좀 그런 걸 고려해서 편곡을 하시는 거죠, 좀. 그렇죠. 네. 예. 라인 같은 걸 좀 네. 너무 복잡하지 않게 네, 한다던가 네, 그렇게. 네. 네. 그분들이 또 악보를 좀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.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로 뭐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네네네 편안하게. 예, 교감을 나누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악보에 있는 그대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네네. 굉장히 악보가 이제 틀리면 예, 좀 정확하고 디테일을 당황하죠. 해야 되고 좀 도전적인 어떤 표현법은 좀 지향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라도 연습해서 이렇게 몇 번 해서 이렇게 뭐 짜깁기 하듯이 녹음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이번 앨범의 거의 대부분의 곡에 이제 현 스트링이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. 네, 김건희께서 곡을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작업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곡이 어떤 곡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모든 곡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뭐랄까 저에게 영감을 주고 네. 어떤 도전을 주는 곡들이었는데요. 굳이 뭐 꼽자면 처음 작업을 했던 그 꽃잎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싶어 그 곡이 일단 제목이나 가사가 굉장히 호기심을 좀 자아내고 또 깊이가 있고 또 가창도 정말 잘하셨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전체 편곡을 해주신 편곡자로서 혹시 또 이번 앨범을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뭐 이런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그런 추천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. 글쎄 제가 전체적인 제가 6곡을 참여한 걸로 아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 곡이 어떤 완전한 대중가요, 대중음악과 어떤 자유로운 인디 음악의 어떤 그 경계에 있는 곡들이 아닌가. 그래서 그 예술적이기도 하고 대중성이기도 하고
또 굉장히 어떤 기존의 어떤 클리셰들을 잘 활용하면서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또 무엇보다 뭐 가창이나 뭐 멜로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. 굉장히 세밀한 어떤 표현이 되어 있고 화성적으로도 아주 풍부하고 사운드로도 아주 뭐 때로는 웅장하고 때로는 아름답고 뭐 그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어서 아까 제가 뭐 두 곡을 언급했는데 그 곡 말고 거의 모든 곡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할 때 느꼈던 어떤 감동과 영감을 우리 팬분들께서도 똑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 네.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김건 씨 덕분에 너무 좋은 또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고 앨범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 뭔가 제 거지만 또 특별하게 요즘 또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